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취업의 편견과 진실에 관련된 부분을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데 나이가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나요? 라고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안내가 나갔죠. 네. 그래서 이 기준대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어떤 질문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예, 공부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실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전문성을 디펜스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설득이 되면 글쎄요, 자격증이라든지 뭐 스펙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필요 있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도가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기업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업무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범용적으로 스펙이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업무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깊이 있게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 및 면접 시 추천하는 취업 꿀팁이라고 이런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정성이 전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건 사람이, 저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딱 보이는 데는 있어요. 뭐가 보이죠? 눈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눈빛이 약간 뭐 죽어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 여기에 사실 무언의 에너지가 좀 전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최근에는 2020년도 올해는 저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이라든지 가서 인사 컨설팅을 하고 업무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때 보게 되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언택트로 인터뷰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눈빛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 처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진정성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나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상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런 어떤 문제인데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합당한 근거라든지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데서 아마도 승패가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입사 지원서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채용 전반을 논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그 시작점은 지금 취업이라고 하는 그 전선에 발을 내디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편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아니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인 거죠. 그러면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끝은 어디죠? 사실 우리가 채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의 그냥 패키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내가 글을 잘 쓰면 인터뷰 때 그 글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인터뷰 때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인터뷰 자리에 갔다라고 하게 되면 포기만 안 하시면 되거든요. 포기.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 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중압감을 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심리 요인에 따라서 내가 내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같이 동료를, 파트너, 동료를 뽑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직 구성원 안에서 보게 되면 얼마만큼 내가 잘 동화돼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인사 담당자 눈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들어올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냥 늘 이야기하는 게 진정성 있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나쁜 점수를 주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다 돼요. 그냥 막연히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아주 작은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했을 때 사실 좋은 긍정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입사지원서 면접 사례 뽑을 때 뽑고 싶지 않은 구직자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겉멋드신 분들 계세요. 겉멋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뽑는 포지션인데 회사가 무슨 자원봉사하는 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본질을 좀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런 어떤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정말 프라이드가 강하고 나는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은 상당히 대단해 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기업에서 절대 채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최종 면접에서 한 3회 정도 떨어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스펙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인류, 소위 말하면 탑 클래스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최종 면접에만 가면 다 떨어져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러 온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네, 자기가 창업을 해서 자기가 대장을 하셔야죠. 그래서 약간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뽑고 싶지 않은 구직자라고 하는 건 환경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 그리고 내가 어떤 본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뽑지 않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 인터뷰, 소위 말하면 그 인사 담당자들은 캐치를 해냅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오는 분들을 뽑는 거지, 사실 머리가 좋거나 학자를 뽑거나 이런 어떤 포지션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딱 꼭 인지를 해놓고 계셔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그런 어떤 슬라이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기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선택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지, 이거는 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나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업에서 자기 포지션에서, 내가 지원한 포지션에서 정말로 나를 놓치게 되면 조금 서운할 거다, 너희들. 이런 어떠한 그 뉘앙스를 좀 비춰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취업 시장에 딱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대기업을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기업에 어플라이를 하시게 되면 34,000명 중에 한 명이세요. 34,000명 중에 한 명.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시는 분들은 몇 명이냐면 한 200분 정도 되시거든요. 내가 지금 준비한 게 34,000명 중에 한 명인데, 내가 200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그냥 답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관련된 부분.
자, 이건 길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산길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좀 평탄한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이. 근데 돌길도 있어요.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 건지에 관련된 부분.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계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돌계단이 있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잘 짜여진 계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누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은.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에 관련된 부분은 다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자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인사 담당자가 사람을 뽑을 때 한 가지만 놓고 절대 뽑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T자형 인재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최근에는 파이자형 인재라고 해요. 사실 그 코비드 이 상황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저도 제 뭐 후배나 선배님들이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제가 인사를 전공을 했으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봤었던 사람이고 하면 저한테 가장 많이 전화해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인사 라인에서 자 이게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평가 매뉴얼 갖고 있는 게 있니? 혹시 연구하는 거 있니? 이런 것도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죠. 자,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지금 혼란스럽고 자, 기업에서 지금 사람을 뽑는다, 안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자, 이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키워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런 어떤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물어봐요. 저 회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주셔가지고요. 뭐 아마도 보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질문 중에 두 번째가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보이실 텐데 회사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회사를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질문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내가 열망하고. 그거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회사가 미래지향적인 회사일까? 이거는 20세기에는요. 그냥 답이 딱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로 대기업. 근데 요즘은 어떻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토스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토스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기사에 나왔거든요. 3조래요. 3조. 기업 가치가. 자, 시중 금융회사들, 은행들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회사는 지방에 있는 뭐 은행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 10조, 뭐 5조도 있고 10조. 그럼 토스가 3조면 기업 가치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죠? 내가 가려고 하는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도를 갖고 있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거는 예를 든 거고요. 자, 이런 그 산업들이 지금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대기업이었었던 회사를 고른다. 그거는 가장 안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고르는 거고, 자,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회사를 고르는 건, 그건 누가 그런 어떤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해당 기업에 관련된, 그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속속들이 내가 기업 분석을 통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는 되게 많이 해요. 기업 조사? 그리고 산업 조사? 이런 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고르는 법이라고 제가 이거를 딱 봤을 때 그냥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좋은가, 어떤 회사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증권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지금 기업 가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산업들이 지금 핫한지에 관련된 부분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대한민국 그 경제, 소위 말하면 경제 시스템에서는 외부 요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그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을 하시려고 그 기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죠. 영어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자, 영어 어순하고 한국어 어순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 앤 테이크고 우리도 주고받는 거예요.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생각하게 되면 언어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객관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내가 먼저 기업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기준으로 한번 그 관점을 바꿔보시면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노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가치를 여러분께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회사를 고르는 법, 이런 어떤 부분 하나만 놓고도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놓고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거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변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게 되면 기업 환경이 바뀌었고요. 사실 기업 환경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도 지금 바뀌었어요. 자, 이 바뀐 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준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거기서 대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야, 대처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짜여진 틀 안에서 그냥 따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전자, 후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사실 적극성을 띠고 내가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잘 준비되어 있고 나는 전문 지식에 관련된 부분도 열심히 연마해서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 뭐가 문제 있을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건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인터뷰 한번 오세요. 자, 면접 한번 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꼭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인재풀이 많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인터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초이스 단계, 이런 어떤 평가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구직난이 있고 구인난이 있죠. 좋은 기업들은 몰립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은요, 사람 뽑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에만 어플라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스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가, 자, 토스라고 하는 회사와 예를 들면 뭐 신한금융그룹하고 같이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께 토스 가실래요? 신한금융그룹 가실래요? 라고 하게 되면 신한 쪽 가시겠죠. 왜? 우리가 잘 아니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냐면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은 값이면 저는 성장 동력을 타고 있는 기업에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 이롭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그 편견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얘기 되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이가 사실 취업에 영향을 주느냐. 자, 최근에는 뭐죠? 블라인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블라인드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블라인드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 산업들은 사실 블라인드를 어겨서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 내규, 그 인사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나이를 정확히 안 보겠죠.
뭘 보겠습니까? 전문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성을 보겠죠.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적인 역량을 평가를 하겠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화되게끔 생각해서 나이는 취업, 채용에 영향을 줄 거야, 엔드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곳에 어플라이 하면 되는데 그런 곳에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대면 그 업무랑 비대면 업무에 관련된 이 부분을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건 KPI, 소위 말하면 개인 업적 평가를 하는데도 다 반영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 갭 차이가 당연히 나는 거예요. 자, 내가 과거에는 직접 움직여야 됐는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근데 그 안에서 같이 공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공감을 안 하고 그냥 틀어놓고 내가 학습만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두 가지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지금 필요로 한 거예요. 우리가 산업에서. 근데 그러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일 하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자형 인재라고. 파이는 사실 답이 떨어져 있지 않죠. 쭉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업무의 스펙트럼 자체가 개연성을 갖고 쭉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최근에 인사 쪽,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원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 옆에서 살짝 돌게 되면, 이런 영역도 있네? 라고 하는 그 관심도에 관련된 부분. 자, 이런 호기심이 있으셔야 되는 이런 어떤 지원자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호기심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호기심이 있는 거랑 호기심이 없는 거랑은 상당히 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냐면 지금 융합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연결, 초연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부분. 자, 그 중간에 기술, 테크적인 부분은 어떠한 게 꼭 필요한가? IT 기술이에요. 자, IT에 관련된 부분을 나는 전혀 몰라.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근데 모든 회사나 모든 인더스트리, 모든 기업에서는 이거는 필요로 하대. 그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한 그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면 회의라고 하는 것들을 막상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 시간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이종 업종 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게 되면 슬라이드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들을 제가 오픈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기준 안을 좀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에 이슈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산업 기준 안에서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그냥 저는 카테고리로 묶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가고 어떠한 산업에 가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조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어플라이한 그 기업이나 기관에 정확한 임팩트 있는 나에 관련된 부분,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께 나쁜 그 점수를 주지 않아요. 다, 저 지원자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저분하고 꼭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들지, 그러니까 물음표가 절대 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슈에 관련된 부분은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최근에 올해 가장 많이 인터뷰 질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모든 산업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어떠한 성과나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R&D 쪽은 R&D 쪽 기준으로
사실 그러면 생산이나 제조 쪽에서는 제조 쪽 기준으로, 관리 쪽에서는 관리 쪽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이 부분. 자, 그러면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AR, VR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 그냥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 근데 ICT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이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그 지금 취업을 요하시는 분들 잘 보시게 되면 모든, 그러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뭐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그 화두가 뭐가 있냐면 디지털화에 관련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게 중요한 거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거예요. 디지털 경제에 관련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자,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대학에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 고객들이, 이 지금 20대 이 계층들이 2, 3년 후면 어디죠? 자, 경제 주체가 되고, 그네들이 이제 주 소비자층이 되죠. 그네들이 이제 사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네들 대상으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환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인재를 채용할 때, 올해 채용을 해서 내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기업이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큰 기업들, 소위 말하면 빅피처에 관련된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향후 5년 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인재를 뽑는 거예요. 5년 후.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내가 어플라이를 하고 그 취업이라고 하는 그 전선에서 다른 누군가보다 비교에 서려고 노력을 한다. 말이 좀 안 맞죠,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도 그런 그 해답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취업에 관련된 부분은요, 꾸준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한테 그 짜투리 시간을 저는 제일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짜투리 시간. 취업 준비는 짜투리 시간으로도 다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좋은 기업에 그 취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짜투리 시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자,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거. 이거는 좀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자, 옆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임원 면접 사전 과제 안내죠. CJ라고 하는 회사는 자, 워너비 기업이죠. 사실 가고 싶죠.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픈해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2020년 그레이트 CJ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포함해서 1분 자기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CJ 공채 때 임원 면접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1차 면접 합격한 애들한테 안내로 나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사실 기업에서 필요로 한 거는 정말로 얼마만큼 밀도 있게끔 잘 관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 CJ라고 하는 그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여기만 그러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큰 기업이 됐든 작은 기업이 됐든 똑같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자,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되죠? 사전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합격자들에게. 자, 그럼 이걸 왜 물어볼까요? 이걸 생각하셔야죠. 이걸 왜 물어볼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얘네들이. 그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포지션에서 똑같은 거예요. 나는 공대생이든, 나는 뭐 사회과학을 전공했든,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든, 나는 뭐 예술을 전공했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포지션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 비전이라든지 미션에 관련된 부분 알고 있니? 너 모르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그 기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어? 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너 우리 회사 와서 너 뭐 할 건데? 네 포지션에서. 그럼 가르쳐주는 거대로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다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당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한번 해봐.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 가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사전 질문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자, 취업의 여기 5번째인가, 직무와 적합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자, 채용 담당자가 지원서를 봤을 때 저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기업 분석 방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지금 이거 부분은 뭐예요? 자,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난 어떤 기업에 갈 거고 그 기업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내가 직무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고 뭐가 없는 거죠? 직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자, 그러면 내가 전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좋은 기업 가고 싶잖아요. 좋은 기업. 소위 말하면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도 되게 잘해주고 이런 어떤 기업. 자, 기업들은 그거 준비 다 돼 있어요. 세팅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업무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 세팅해 놓은 기준을 입지 못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명쾌하게 알려줬는데 그걸 뭘 못하는 거예요? 문서에 관련된 부분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서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자기 입사 지원서 안에 보게 되면 항목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그 상황을 쭉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서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해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기업은 가시게 되면 업무하는 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포지션에서. 자, 업무가 어떻게 떨어져요, 저한테? 문서로 떨어지죠. 맞나요? 문서로 떨어지잖아요. 자, 그럼 문서에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 내가 이 문서를 해독을 못해. 이해를 못해. 이런 분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전문성의 깊이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 해당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옆에서 선배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요. 회사 들어가시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은 채워줍니다. 교육을 통해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세요. 자,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인사에 관련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여기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인사팀의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어봤어요. 자, 기업이 변하잖아요? 자, 기업이 변합니다. 사람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사람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알잖아요. 저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객관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람을 얼마만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가 밝을까요? 밝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지식사회가 아니고요. 지금 지능사회거든요. 사실 능력에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는 사회예요.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연결되는 일은 사실 앞으로 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대체 못하는 것들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의 인사팀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딱 뽑아서 두지 않아요.
해당 그 기업에서 여러 직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 그 수행한 사람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요 친구는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기준 안에서 이러한 그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착출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사 쪽은. 그래서 저는 인사입니다라고 해서 인사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모든 기업에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모든 부서별로도 사람을 관리하고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고 이런 어떤 툴이 있어요. 그것도 작게 보게 되면 사실 어떤 업무예요? 인사 관리 업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인사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난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중에 하나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직이 잦았던 경우, 그리고 적절한 이직 답변을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적절한 답변은 없어요. 이직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누구의 문제인지 그 부분은 사실 이직이 잦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 중에 이직이 잦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 문제일까요? 그건. 저는 구직자 문제일 경우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죠. 이 부분을 꼭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체크를 한번 합니다. 왜 체크를 하냐면 기본기는 괜찮은데 레퍼런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이직이 잦지? 라고 하는 그 기준은 조직 안에서 문제일까 아니면 이 개인이 문제일까? 그러면 전자보다 후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만약에 오셔도 어떻다? 관두고 나갈 확률이 확률 게임이잖아요. 자, 사람 한 명 뽑는데 비용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기업 입장에선 사실 한 명 N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나갔어요. 회사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직이 잦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왜 잦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어필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건 거짓말 하셔도 안 돼요. 거짓말 하셔도. 그래서 거짓말 하시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필드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보시게 되면 기업 그 산업별로는 더 작아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사실 전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이시기를 조금 바래요. 사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조금 전문성을 지닌 그런 어떤 직무 이런 것들로 조금 가시면 업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조금 뭐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포지션.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는 조금 상당히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그 경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경우는 저는 적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적지 말라고 하냐면 그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한 두세 명 걸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진행을 좀 한번 해보면 산업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든 기업이 이제는 IT 기업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IT 기업. 제조업도 IT 기업이고요. 교육회사도 IT 기업이에요. 그리고 서비스 기업도 IT 기업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 틀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틀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변화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거나 교수님한테 조언을 듣거나 부모님한테 조언을 듣거나 이게 그 조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경험한 과거 사례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주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회사에 아니면 내가 어플라이 할 기업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걸 기준으로 성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할 그런 어떤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을.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두시고 이거 근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이게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참 보세요. 기업들 그렇게 사람들 많이 안 뽑잖아요.
자, 여기에 이 그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신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정확히 생각하게 되면 나의 경쟁자. 나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내 또래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 경쟁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일까? 어떨까? 제가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내부의 직원에 대한 국가를 이렇게 내부에서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45% 정도가 국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해당 직무, 산업, 인더스트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뽑는 그 산업들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포지션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뽑는다라고 하는 정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펙이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 계열의, 현대중공업 계열의, 계열사 사장님이 저하고 박사 랩실 동기 이 형님이 계세요. 그분이 매년 그 회사도 200에서 한 250명 정도 공채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 이 회사는 판교에 있고요. 판교에 있고 이 기업에서 주말 토요일 날도 인터뷰하고 했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딱 취업을 그 합격한 친구들, 입사한 애들을 딱 보니까 이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한 애들이 50%가 안 돼요. 자, 나머지 그 채용된 인재들은 어디서 공부한 애들이냐면 여러 국가에서 학위를 갖고 전문성을 갖고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대기업들이 채용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그래요. 환경적인 요인이. 자, 글로벌 마켓에서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사실 해당 산업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마켓 쉐어 자체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떤 직원이 와서 일을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 좋고 어학 실력 좋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본, 기본. 거기에 조금 다른 거,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뽑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뷰하러 오세요라고 하게 되는 직원, 그런 어떠한 콜을 받았다. 그 회사에서 직무에서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쟁을 시켜서 그 회사, 내가 어플라이한 기업에서 초이스 당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같은 값이면 사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어떠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여기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지만 그런 회사에 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왜 아닐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량을 본다. 자,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학자해야지. 잘 보세요. 자, 기업에서는 필요로 한 능력이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자,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죠. 정말로 내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기준 안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발현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각자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없으신 분들 없어요.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나만의 독특한 자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게 나만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을 받아야죠. 자, 그러면 근데 혼자 가만히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지닌 능력이라든지 가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어떻게 해라? 공유하고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활동을 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이런 지원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소위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앞서 나가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별로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왜 내가 이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산업을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이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빨리 변화, 혁신에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벗이라고 하는 건 변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그네들과 호흡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앞으로 21세기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건 얼마만큼 유저 프렌들리에 관련된 부분하고 내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겁니다. 근데 아주 어리석게도 저는 그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으신 분들. 왜?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고 내 기준대로만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독단과 독선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뭐가 생겨요? 노이즈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똑똑하신 분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 괴리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 캐치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일들, 그리고 기업은, 사람은 매일 똑같은 패턴에서 일을 할 때 보게 되면 사실 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사실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채용단에서 하는 것들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가장 나쁜 채용 방법 중에 하나가 면접법이에요. 근데 우리 앞 시간에도 면접에 관련된 뭐 막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가장 학술적으로도 그 불합리한 방법인 면접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비용이 제일 적게 들거든요. 잘 보세요.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요. 100명을 뽑으면 뭐예요? 우리가 유의한 범주 내에서 한 뭐 5% 정도는 뭐예요? 잘못 뽑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그냥 백그라운드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채용 프로세스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죠. 유닛들이. 자, 그런 유닛들을 활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써서 거기에 있는 그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어떻게 하는 거?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행위들을 지금 기업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걸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자,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죠. 인사 담당자들이. 사실 기업에서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커뮤니케이션, 트렌드, 컬처.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아마 우리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오류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잘 뽑아라. 자,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게 되면 기업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가요? 분명히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디로 가죠? 들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작은 그 편견이나 차이 때문에. 그럼 이거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간은 꼭 뭐예요? 돈이죠. 기업에서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인터뷰할 때 꼭 그러신 분들 계세요. 2번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냐면 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터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질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장소, 그 상태, 그게 뭐예요? 면접이에요, 면접. 앞에 질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로 컴팩트하게 면접관이 물어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내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게 뭐예요? 이거를 놓고 질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적 대화. 질적 대화를 하려고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스키마도 되게 많아야 되고요. 내가 해당 산업에 관련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요.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면접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내가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답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렌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지? 지금 우리의 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지? 자, 그럼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우리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행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뭐예요? 트렌드잖아요. 유행하고 트렌드하고 사실 그 어감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른 그 느낌이 들어요. 유행은 이런 거예요. 한 번 훅 올라왔다가 쑥 떨어지는 거. 유행. 근데 트렌드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근데 나는 유행에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행에 맞춰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반기 지금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도 이번 하반기랑 똑같을 것이다. 아니다. 엔드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디테일이에요. 산업별로 사실 작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채용 공고를 보면 인사 담당자님이 구직자에게 이런 의도를 눈치채고 파악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밀을 제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트렌드. 자, 올 하반기에 진행하는 그 방향성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게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바꾸시거든요. 왜? 나는 내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좋은 기업에 어플라이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자, 미묘한 차이거든요, 이거. 이거 큰 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류 다 붙고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상반기 때는 붙는 데도 없고 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 본질적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자, 그 기준이다라고 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직무 관련 기술, 경력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경력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사이트가 내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 근거. 근데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글이라든지 그렇게 어필한다라고 하는 건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등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디펜스에 관련된 부분. 이걸 근거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대1로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 없어요.
다 선하고 되게 착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저 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 일반화된 기준 안에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험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필을 하실 때. 자, 그러면 이건 직무하고 연결이 돼 있죠. 직무. 업무적인 기준하고. 자,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 내가 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지식. 필수 지식.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학부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 필수. 이거는 그냥 해당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는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산업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전공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필요하지만 사실 제약 쪽에서는 필요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분들은 사실 이렇게 그냥 연결선 상에서 그냥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차이점이 극명히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내가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산업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건지 필요치 않은 건지. 그럼 이거를 알아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가 있을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네트워킹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우리 잡코리아에도 그런 것들 기능이 찾아서 보시면 있을 수가 있지만,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인적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다 모두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다 하지만 정말로 그 결과 달콤한 열매를 맺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서류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스펙인가요? 자소서인가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누가 처음에 여러분 자소서를 읽냐면 해당 직무 있죠. 해당 부서의 팀장이 읽어요. 그리고 팀장하고 밑에 있는 과장, 대리들이 읽어요. 그분들이 보신 다음에 거기서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 기준 안에서. 거기서 필터링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 서류 값을 주고 필터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가자 눈에 들어오는 페이퍼들은 어떤 페이퍼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류 심사할 때 스펙인가요? 저는 스펙은 아니에요. 딱 보게 되면 업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문서 작성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메일 보낼 경우도 되게 많고요. 요즘에는 서면으로 하는 업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하는 경우보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문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글이 잘 읽혀야 돼요, 사실. 자, 글 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책을 쓴 사람인데 저도 글 쓸 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실 일반화되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반화되게끔. 자, 누가 봐도 사실 이게 이해될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걸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 그거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 이 알파 요인에 관련된 부분이 스펙이면 스펙이고 아니면 경험이면 경험이고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필한다? 사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많이들 코칭도 받고 하시기 때문에 이 코칭을 받은 이 글이 내 글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 글이 아니죠. 근데 외우잖아요, 다들. 외우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글이 외워진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면접관도 바보가 아니에요. 외웠구나.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네가 이해를 하고 있냐에 관련된 부분을 검증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내꺼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봐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이 써보세요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모 기업에 L 기업인데요. 거기 뭐 승급자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케팅 부서에 계신 마케팅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적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필드에서 요구하는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필드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필드에서는 이거예요. 굳이 사지 말아야 될 제품이나 상품을 사게끔 하는 행위. 이게 필드에서 마케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죠? 여러분들은 똑같이 구직자입니다. 구직자인데, 자, 기업에는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돋보이게끔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 그렇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내 나름대로의 차별화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뭐가 있는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순히 스펙만을 논할 건지 아니면 글을 잘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밀 건지 이거는 각자 경험한 이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기업은요, 그만큼 뭐예요? 인재에 대한 어떤 기준 안에서 과거하고 다르게 신중한 모드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두 가지의 어떠한 그 능력치만 보고 과거에는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변하려고 하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변화라고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실 어렵죠. 변화라고 하는 건. 저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강의 교환이 같지가 않아요. 왜 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강의를 하고 주제를 갖고 하지만 강의가 교환이 달라요. 왜 다르죠? 그때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우리 제주도 가게 되면 되게 많이 보이죠? 저기 옆에 보이는 게 저기 뭔지 아세요? 자, 저기 뭘까요? 저거, 풍력발전소죠. 풍력발전기죠. 그죠? 자, 풍력발전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구글에서 이걸 봤는데, 사실 이게 풍력발전기 발전을 하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든대요. 사실, 요게 뭐 같으세요? 요것도 풍력발전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구글에서. 자, 비용이요. 우리 세우는 것보다 17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죠?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효율이죠, 효율. 자, 이게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직원들이. 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전기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사실. 근데 이거를 충당하려고 하니까 사실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게 어마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직원이 그런 거야. 왜 굳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 바닷가에 세워놓고 비행기처럼 연처럼 날리면 되잖아.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효율적인 부분이 비용 대비해서 17분의 1 가격에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효율도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바람에 관련된 부분은 위로, 이게 바람의 색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져요. 그럼 뭐가 극대화되는 거죠?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업에서 필요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저 프렌들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고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해요? 우리는 받으려고만 노력을 하죠. 받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갭 차이가 상당히 큰 겁니다.
뭐 사람을 뽑을 때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 좋은 점수를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한 2, 3분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지녔는지 그냥 어바웃 어느 정도는 찾아내요. 그거 많은 시간도 필요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여쭤보면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옆에 계신 평가위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거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현실을 지금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올해도 KDB 산업은행 제가 면접관에 갔을 때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경우. 저는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해요? 공정성 때문에. 자,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가 모 기업에 면접을 갔어요. 한 조원이 있잖아요. 그 조원들을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냐면 걔는 나의 프렌들이야. 지금 오늘 하루 얘네들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 전체적인 그 점수가요, 다 올라가요.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나 혼자만 잘하려고 앞서가죠. 이게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은 1등부터 200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모두가 다 1등 하려고 그래요. 뭔가 넌센스 아니에요? 자, 나는 그 캡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여기 있는 5명, 6명이 최상의 점수를 받게끔 만들면 우리는 다 같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점의 변화를 좀 주는 거예요. 관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지원자, 이분들을 경쟁자라고 절대 안 봐요. 파트너, 아니면 뭐 나의 그 동료, 이렇게 동료에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과 돼 있지 않은 사람, 굉장히 큰 결과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유저 프렌들리에 관련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는 기준을 보게 되면, 좌측, 우측에 관련된 이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기준이 다 브랜드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인큐베이팅이 다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탈릭체 비슷하게 과거의 그 브랜드들, 이게 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옛날 분이시고요. 익숙하게 되면. 그리고, 자, 볼드체로 지금 바뀌었다. 이거는 뭐냐면, 유통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CI들이. 이해되셨어요? 자,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시장이 훨씬 더 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라인 유통, 소위 말하면 이쪽에 관련된 비대면 유통들 활성화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심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객들 눈에 어떠한 그 글씨체가 눈에 잘 들어오느냐 이걸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유저 프렌들리죠, 사실.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제가 드렸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산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딱 나오면서 처음 만나는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제가 모 면접장에서 아침에 첫 번째 팀 딱 들어오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그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만나신 분이 계시죠? 그럼 있대요. 자, 그분에게 첫 마디 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일상이죠, 일상. 자,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는요, 일상입니다. 일상. 자, 내가 일상에서 얼마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건 요거 하나만 여쭤보면 다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거 했나?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인사가 편의점 인사예요. 편의점 인사. 편의점 가게 되면 눈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인사하죠.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들은 왜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내부 고객, 외부 고객에 관련된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자, 이분 보시게 되면 한참 되게 핫했었어요. 데니송 이 교수님이 사실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분이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이거 그 강연에서 강연자가 본 걸 보고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데니송 셀카라고 딱 치시게 되면 나와요. 자, 사람들하고 사진 어떻게 찍는지. 잘 보시게 되면 차이가 딱 있어요. 눈높이를 다 맞춰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사람들. 이거 보시면 더 그래요.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 이게 유저 프렌들리거든요. 기업이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들이 가서 일할 건데 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 딱 주고 유저 프렌들리한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갑이야 라고 하는 기준.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요, 사실 상당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래서 이 개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 사실 이건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그 인사 라인에서 신입 직원을 뽑을 때는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 집단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사실 리더가 아닌 사람을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 앞으로 어떠한 기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어떤 것들. 자, 이게 사실 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IBM 같은 경우는 왓슨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사실 의사의 영역도 지금 뭐 넘나들고 있고 근데 거기엔 의사라고 하는 직군이 없어지진 않죠. 왜?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 해야 되고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향후 5년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차원에서 역량은 무엇이냐. 이게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61개국에 한 700명 정도 되는 기업 인사 담당 CEO, 어떻게 보게 되면 인사 담당 임원에게 질의를 한번 해봤었어요.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보셔야 되면 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리더십, 그리고 실행 속도, 그리고 고객과의 연계, 개연성, 그리고 뭐예요? 혁신. 보시게 되면 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채용단에서 그 자기소개 항목을 딱 보시게 되면 거기에 물어보는 것 중에 이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거냐. 이게 뭐예요? 리더십이잖아. 리더십 영역이잖아, 리더십. 내가 내 자기 주도적인 기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리더십이잖아. 그 질문은 빠지는 기업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그거. 또 하나. 자,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협업에 관련된 부분. 최근 3년 동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명이서 같이 어떠한 성과를, 조별 과제라든 성과를 만들었었던 사례 중 내가 했었던 역할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이런 것들 물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 자, 내가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실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실행.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개연성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기소개서 항목 안에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근데 이런 질문들에 관련된 사항들이 어디서 물어보냐면 인터뷰 때도 다 따라가는 거죠. 인터뷰 때도. 그리고 뭐 인터뷰 때 뭐 PT도 하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룹 디스커션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 뭐 세일즈 창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 평가 항목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인사 담당자들이. 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어떤 부분. 자, 그러면 이거 있어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군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게 되면 사실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좌측에 있는 정형화되어 있고 계단 형태로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아카데미에 있는 이런 어떤 기준에 있는 조직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을 원할까? 아니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니, 그 오른쪽에 계신 좀 자유롭고 이런 어떠한 기준의 조직에서 일하는 인재를 원할까? 아마 여러분께 물어보게 되면 좀 자유로운 게 다 대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자유는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유를 하기 위한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냥 자유로움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싹 빠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자유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이라고 하는 데는 궁극적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가려고 하는 골이 있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CJ 예를 들게 되면 그러니까 2020 그레이트 CJ에 관련된 부분이 슬로건이잖아요. 자,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할 거니?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직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니? 이거거든요. 그러면 조직은 지금 구성 자체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런 어떤 체계와 어느 정도 룰을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조직은. 근데 이 룰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싫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걸 뭐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관점을 조금 달리 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석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다 하는데 조직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가고자 하는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룰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팬데믹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온디맨드, 소위 말하면 주문자 형태의 이런 어떠한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더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가려고 하는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트렌드하고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트렌드하고도 정말로 연결이 되고요. 자, 이 프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안 하죠. 사실 뭐 종영이 됐는데, 저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직업군을 조금 이렇게 쫙 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젠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래더라, 200만인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게 인구수가 한 200만인가? 저는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꽤 많은 숫자를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네들이 우리 생활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그 기업들이요. 다국적 기업인 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기업의 TO하고도 연결이 되죠. 사실 그래서 나의 경쟁 요소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즉 글로벌 마켓에서 외국어는 당연히 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외국어에 관련된 부분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건 사실 그거는 말이 조금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 능력에 관련된 기준 안에 영어라고 하는 외국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건 국가지문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NCS 안에 보게 되면 직업 기초능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외국어는 뭐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초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초능력인데 외국어를요 네이티브 정도 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거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잘하는 거 아니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로 이야기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사실 그걸 네이티브 정도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뭐 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사실 업무적인 경우, 그리고 문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서로. 그래서 우리 그거 잘하잖아요. 영작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말이 어렵지 이거는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냥 인재에 대한 제가 정의를 하나 내려드릴 거예요. 자, 인재는 이 세 개를 다 아우러야지만 인재예요. 자, 지식 네트워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식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요. 혁신적이고 크리에이티브적인,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지만 인재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 게더링, 소위 말하면 정보를 분석하고 이 분석한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뭐다?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카이스트 저도 오전에 무슨 뭐 오전 조천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봤을 때 카이스트 원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제 뇌를 딱 쳤어요. 제가 왜 뇌를 딱 쳤냐면 제가 연구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것들이 이거거든요. 아, 이게 맞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앞으로의 인재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소위 말하면 이 크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5가지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뭐냐면 이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능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능력. 아까 지식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가지고 온 건데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이 퍼포머가 되는 거죠. 성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기준 안에 능력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업 기초에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외국어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직무에 관련된 능력이에요. 자,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필수 능력이 있고 선택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능력. 이거를 아우러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면 인재가 아닌 거예요. 인재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뭐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선택 능력이냐 아니면 전공 능력이냐라고 필수 능력이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에 관련된 부분인지 창조적인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직업 기초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가 쭉 연결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가 있다?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달라진 거죠, 많이.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컬처, 트렌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커뮤니케이션, 컬처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을 평가하거나 인사단에서 하는 것들은 이거예요. 가치관이라든지 직업관이라든지 세계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인재상하고 맞지 않아.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거의 한 50%는 나와요. 아,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는구나.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경쾌하고 즐겁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되게 힘들어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집을 나섰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나요? 아니면 힘들고 정말로 고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나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가는지. 근데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게 저도 뭐 회사에 있으면서 직원을 뽑고 그 연수원에 딱 입소를 하게 되면 같은 옷을 입혀놓거든요. 그러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생김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직업관에 관련된 부분이 맞는 사람들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나 네이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판교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지.
자, 걔네들이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서 이렇게 살짝 물어봐도 돼요.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나요? 어느 부서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걔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가 뜻한 것들을 쟁취해내고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하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언가 요행을 얻는다? 사실 이거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도덕농심보라고. 사실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안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펼치고 싶은 것대로 다 펼칠 수가 있어요. 이걸 절대 간거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간거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로 상쾌하고 기분 좋게 가는 회사,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가장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침을 내가 즐기려고 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자, 내가 업무적인 기준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관계적인 기준 안에서 그랬었는지,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 있죠. 사소한 거. 그 사소한 거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작은 백화점에서 하나레 포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레 포도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그냥 제가 스토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가난한 분이 소아암에 걸린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포도가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상당히 적고, 그리고 한 겨울이었었고, 이거는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기 백화점에 딱 가니 식품 코너에 포도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만 원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점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이가 이런 어떤 상황인데 나에게 이 포도에 관련된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뭐죠? 단칼에 잘라야죠.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점원이 하나의 포도라고 하는 기준이 몇 알을 잘라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 미담이 굉장히 크게 돼서 이 백화점의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한 직원이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사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판매원이 한 이 행동이 어떠한 기준으로 영향을 줬냐면 기업 전반의 브랜드를 다 올렸고요. 매출 신장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그런 어떤 기준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근데 이거는 기업하고 상당히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적시에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즉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안에서 보면 사실 적시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 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때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직 활동할 때 지금 이 시기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사실 전년도 기준보다도 채용 규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사실 뭐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뽑는 직무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죠? 한정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즉시 내가 실천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타임라인 기준 안에서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선택을 하느냐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초이스에 관련된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선택에 관련된 부분. 이건 누구 의지냐면 내 의지예요. 온전히 여러분 개인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기업들 다 가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제가 그 상황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7년 정도 준비해서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시는 분을 봤어요. 포기 안 하고 7년 동안. 네, 봤습니다. 그리고 LX공사 4년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시는 분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한 거예요. 자, 뭐 삼성, 뭐 우리은행,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SK 뭐 이런 데도 한 1, 2년 정도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갈 때 이런 거죠.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떨어진 이유에 관련된 부분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피드백을 받아야죠. 떨어진 이유에 관련된 부분. 내가 왜 떨어졌지? 어떤 부분에서 떨어진 걸까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나는 변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게 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도 뭐 그런 어떠한 환경에서 좀 구직 활동을 했었던 사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탓을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그거를 뭐 이겨내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용단에서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인사 업무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면접을 하고 사람 뽑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딱 만나 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에너지. 근데 만나야지 그 에너지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만나기 전 단계까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만나기 전 단계. 근데 만났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럼 이게 인사이트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난 한 번에 이렇게까지 다 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가져서 한 방에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한 방에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는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나를 꼭 뽑아서 이게 아니고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존감을 좀 높여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부족하진 않아요. 넘치면 넘치지 부족하지는 않는데, 사실 뭐 질문 중에 하나 그런 분이 있어요. 경력 단절 2년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사실 그 안에 어떠한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적어야지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적어야죠. 이게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왜 적어야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키워드를 필요로 한 거냐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령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실패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패 코스트에 관련된 부분은요, 개인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나는 또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서 실패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것보다 저는 실패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봐요. 가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은요, 뭐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연결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필히 어필하시는 게 맞아요. 어필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때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기준에 조금, 환경적인 기준에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 제가 6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 6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 관점으로만 조금 보세요. 이 관점으로만 좀 보시면, 자, 글로벌 경쟁 환경에 관련된 부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환경을 쭉 보셔야 돼요. 국내 환경.
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세 번째가 규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산업별로. 자,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졌고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쪽에 인력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기업의 고객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주 고객인지. 사실 이게 소비재 같은 경우는 딱 떨어져요.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근데 산업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산업재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실 뭐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든지, 사실 그러면 관계사들이 쭉 나와요. 보시게 되면. 그럼 뭐 다트를 조금 보시든지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부분 정보를 좀 깊이 있게 아시려고 하셔야 되는 노력이 필히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품에 관련된 부분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술 혁신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뭐 어제 오늘 뭐 보시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뽑는 데가 에너지 공기업 이런 데 많이 뽑죠. 에너지 공기업이 왜 사람을 많이 뽑을까?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왜 뽑을까? 해외 수주를 많이 했어. 그래서 환경이 해외 쪽에 굉장히 많아. 그리고 뭐 업무적인 기준 때문에 이 관두거나 이 턴오버 되는 비율이 되게 높아. 왜 그럴까요?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갔다가 정말로 저 하겠습니다라고 갔다가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관두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련된 유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적인 기준에서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뭐죠? 그린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예? 그 이슈가 됐죠. 그럼 새만금에 뭐 SK 같은 경우에서 민간에서 수주를 해서 태양광을 쫙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안 됐나? 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쪽에 관련된 직원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겠죠. 그래서 SK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거기에요. 그 회사. 자,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흐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읽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6가지 카테고리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범주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강조를 제가 드리는 게, 사실 산업이 사실 뭐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업하고 유저 프렌들리 해야 되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에 관련된 부분 확신을 소위 말하면 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고 하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찾느냐, 이 6개 카테고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답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이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 변화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사실 그 취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변화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수능을 한 그런 어떤 인재인지 그렇지 않은 인재인지, 이거는 무엇보다 좀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냥 뭐 재미난 사례, 아까 제가 뭐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 하나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게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나사의 우주선 내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뭐 2,000개가 넘는 회로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하나 딱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 보시게 되면 화면 있죠. 이게 터치스크린 3개로 바뀌었거든요. 민간 영역에서는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데서 우주선을 발사를 했죠. 사실 민간 항공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나사에서 최근에 발사한 그 우주선 안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민간에서 발사된 우주선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터치스크린 3개로. 세상이 얼마만큼 많이 바뀐 거예요. 환경도 바뀐 거고.
그럼 우리가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거는 변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나사의 우주복이거든요. 나사의 우주복인데 이거는 뭐냐면 스페이스X 우주인들이 입고 간 우주복이에요. 뭔가 좀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좀 심플해졌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이 우주복을 어디서 개발을 했느냐가 더 여러분께 쇼킹한 것들을 전해줘요. 어디서 개발했냐면 대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나사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냐? 마블 있죠, 마블. 마블 회사에서 이 우주복을 개발을 했어요. 마블. 영화 만드는 회사에서. 뭔가 넌센스하죠? 근데 마블 팀에서요, 사실 아이언맨이나 이런 어떤 시리즈를 만들 때 사실 그 우주 전문가, 그리고 항공 우주 소재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 다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개발을 해놓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요? 썩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민간 우주 항공기를 띄우면서 우주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지? 라고 해서 그런 정보를 들었어. 그래서 마블팀에 전화를 해서 마블팀에다가 이걸 아웃소싱해서 준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정보죠. 비용 많이 세이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 거예요. 왜? 그러한 시간과 그런 어떤 노력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해야 돼요? 유저 프렌들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최고고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목 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자소서 항목 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다 물어봐요. 근데 이게 채용단에서 다 면접할 때 다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했었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웬만큼 다 됐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준대로 제가 다 디펜스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뭐냐면 구직자도 구직자 나름, 기업도 기업 나름 뭐가 있어야 돼요? 알맞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더지 두 마리가 자기가 가시가 있는데 저 밀도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싱킹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밀착하게 돼도 이상하죠. 그래서 채용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그래서 필요로 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받고 이게 주고받는 이 굉장히 원활한 이 피드백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100% 다 어플라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제가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면접관이 면접 질문 베스트 6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스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시간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스킵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자,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앞에서 아마도 그 영상을 보셨던 섹션 기준으로 영상을 보셨었던 분 같은 경우는 인터뷰 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 때 물어보는 질문이 앞에서 잠깐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오버랩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질문 기준 안에서 내가 100% 다 디펜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논리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내가 100% 디펜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디펜스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터뷰라든지 직무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자존감 높게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질문 중에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기업과 경쟁사에 대한 어떤 비교? 왜 경쟁사에 관련된 비교를 하라고 하냐면 비교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에 관련된 부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건 또 있어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수자원공사랑 농어촌 공사랑 자 하게 되면 업무가 이렇게 교차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사실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 않고 이쪽으로 왔느냐. 사실 그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계셨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 여러분들 괴롭힘 방지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조금 유하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항만 잘 준비해서 디펜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을 다 제가 전달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네.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사실 인사 담당자가 사실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그 관점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포커스 기준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끝까지 응원할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편안하게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